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독 일단 1억을 모아라 라는 말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저축만 하고 투자는 1억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인데요. 중소기업 출신의 월급 180만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4억대 자산을 만든 파이어족인 제 관점에서 절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세게 말한다면 헛소리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친구님들. MG 파이어족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저는 가끔 밤 산책 겸해서 아파트 임장을 가곤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나갔었는데 어제는 롱패딩을 입고 갔다 왔네요. 올해는 유독 덥다가 비도 엄청 자주 오고 기온도 갑자기 뚝 떨어지고 참 유난스러운 것 같습니다. 곧 독감도 유행할 텐데 여러분들은 몸조리 잘 하시고 꼭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파이어족의 필수 조건인 3F 중 하나니까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1억입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일단 1억을 모으고 시작하라는 말을 합니다. 참 그럴듯한 얘기죠. 일단 저축을 통해 기초 체력을 기른 후에 필드에 나가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꽤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1억을 모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전문가나 자산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대체로 고학력자 엘리트의 고소득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월 소득이 많으니 저축만으로 1억을 모으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1년에 1000만원씩 저축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모아도 1억 모으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어느 세월에 1억을 모으고 있을까요? 잘생긴 친구에게 연애 코치를 받아봤자 평범한 사람에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 여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이니까요. 평범하게 혹은 못생긴 친구인데 연애를 잘하는 친구의 코치를 받아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월 평균 200에서 300만원대 정도의 평범한 소득을 가졌음에도 자산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기 싫은 공부를 꾸준히 해서 명문대 들어갈 정도의 머리와 끈기, 노력을 타고났으며 그걸 바탕으로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자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성과를 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잘하니까 그 방법도 맞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키가 큰 농구선수의 방법대로 플레이를 하면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맞지 않는 법입니다. 몸무게 80kg에 체지방량 10%인 사람의 운동법을 몸무게 120kg에 체지방량 40%인 사람이 따라하면 몸 다 상합니다. 똑같습니다. 지방대 나오고 200만원대 월급 주는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 명문대 대기업의 방법을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약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절약의 함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해드렸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월마다 필수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있습니다. 법적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43만원입니다. 400만원 버는 사람은 200만원 버는 사람보다 소득은 2배지만 최저 생계비를 뺀 실질 소득은 257만원 대 57만원으로 무려 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소득 차이는 2배지만 저축하는 속도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400만원 버는 대기업 직장인은 3년 정도 만에 1억 모으고 투자 시작하는데 200만원 버는 중소기업 직장인은 거의 15년은 모아야 1억이 됩니다. 27살에 취업했다 치면 42살에 1억 모으는 건데 언제 투자하고 언제 자산을 불립니까? 중간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다 보면 더 늦어지고 어쩌면 평생 1억이라는 돈을 계좌에서 못 보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아끼라고 합니다. 월세 20, 30만원 반지하에서 살면서 외식하지 않고 친구 만나지 않고 등등.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서울대를 가지 못했죠. 왜냐? 겁나 힘드니까. 극단적인 절약을 기반으로 한 돈 불리기는 애초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겁나 힘드니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도 아니죠. 최소한의 안정감? 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거를 모두 포기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대기업 들어가갖고 3년 만에 1억 모았겠죠. 자기 컨트롤 능력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의지를 다지고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마음을 다잡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은 어떻게 해도 장기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일순간 모든 취미, 관계 등등을 다 포기하고 절약을 하는 게 쉬울까요? 결국 금세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한테 달리기는 정신력이야, 힘들어도 뛰어, 나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육체적인 체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계도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정신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체력과 한계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력도 체력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고 한계도 있습니다. 즉 재테크에 대한 정신적인 체력을 우선 길러야 되는 겁니다. 체력도 안 되는데 전력질주 해버리면 그냥 탈진해서 쓰러지는 것처럼요. 뭐 어찌저찌 엄청난 의지와 시간을 갖고 1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 이후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집 안에서만 곱게 자라던 반려견이 야생에 나오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잘 먹고 예쁨 받아서 살은 포동포동하게 쪘는데 사냥 능력은 없어서 먹이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죠. 심지어 그 1억은 내가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인데 종목 하나 잘못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30% 찍혀버린다? 내 3년이 그냥 사라져버린 건데 멘탈적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요? 고소득자야 연봉이 세니까 3천만 원 정도야 절약 좀 하면 금방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출신들은 매달 생활비 빼면 남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 투자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평생 투자와 등을 져버리는 아주 최악의 결과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른들 중에서 IMF 겪고 IT 버블도 겪고 리먼 사태도 겪으면서 투자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 때문에 저축 중심으로만 돈을 굴리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러시거든요. 그분들은 저축이 투자에 대한 멘탈적인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축이 헬스라면 투자는 격투기죠. 헬스 백날 해도 격투기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과 붙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단순한 근력이 아니라 정말 체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마라톤 선수는 어떨까요? 격투기 선수랑 링 위에서 스파링 한번 해보면 1라운드도 못 버티고 체력 고갈라서 바닥에 들어눕게 될 겁니다. 같은 체력이라도 종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반대로 격투기 선수한테 헬스 달리기 시키면 잘할까요? 일반인보다야 좀 더 유리하겠지만 당연 잘 못하겠죠. 링 위에선 체력 고갈로 1라운드 만에 뻗었던 마라토너의 달리기를 반도 못 따라갈 겁니다. 저축과 투자는 격투기, 헬스, 달리기처럼 아예 전혀 다른 종목이에요. 똑같이 몸을 쓴다고 다 같은 운동이 아니듯 돈에 대해 다룬다고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저축이 투자에 도움은 되겠지만 말 그대로 도움뿐이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쉽습니다. 격투기를 잘 하고 싶으면 격투기를 하면 되고 달리기를 잘 하고 싶으면 달리기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를 잘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하면 됩니다.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투자를 시작하세요. 작은 돈부터 차근차근 불려나가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 와중 손절도 해보고 손절했는데 V자 반등해버리는 거 보고 욕도 해보고 버텨서 수익을 내보기도 하고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서 익절했는데 그 이후로 수배, 수십 배 더 오르는 경험도 해보세요. 달리기 10년 했다고 헬스 첫날에 벤치프레스 100kg를 들 수 없는 것처럼 투자도 저축 좀 해서 1억 만들었다고 바로 1억을 굴려버리는 건 달리기 좀 했다고 한 번에 벤치 100kg 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근육도 운동을 해서 찢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커지잖아요. 투자에 대한 멘탈도 똑같아요. 작은 돈을 굴려가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멘탈이 성장하고 그릇이 커집니다. 그럼 돈의 단위가 커져도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성공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장 잔고는 불어나 있게 됩니다. 드디어 1억 달성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샌가 계좌를 보면 목표했던 1억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좌가 분산돼 있어서 총 자산을 잘 몰랐다가 어느 순간 대충 계산해보니 1억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1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1억이라는 숫자는 그냥 인간이 정의한 10진법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1억을 16진수로 표기하면 이렇고요. 2진수로 표기하면 이렇습니다. 딱 떨어지지도 않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실 저도 제 자산이 4억이 넘는 걸 유튜브 채널 개설한 후 영상 만들려고 계산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딱히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4억대 자산을 달성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샌가 목표했던 중간 목표들을 통과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중간 목표 하나가 아닙니다. 퀀텀 점프하듯 어느 순간 여러 개의 중간 결승선들을 넘어가 있을 겁니다. 혹시 아직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이라면 이전에 제가 올렸던 제 투자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축으로 1억 모은 후에 투자를 시작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첫째로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은 저축으로 1억을 모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모을 엄두도 나지 않고 시작하더라도 금방 지쳐 포기하게 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저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고학력 고소득자 출신으로 애초에 재능과 노력도 있으시고 깡소득으로 충분히 괜찮은 자산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어찌저찌 1억을 모으더라도 저축만 했던 사람이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겨우 모은 1억이라는 돈을 투자로 굴릴 엄두가 날까요? 자칫 잘못했다가 물려버리면 멘탈이 버틸 수 있을까요? 집에서만 자란 강아지가 야생에 나오는 꼴입니다. 저축과 투자는 헬스와 격투기처럼 아예 다른 종목입니다. 격투기를 잘 하고 싶으면 격투기를 해야 합니다. 피지컬이 부족하면 격투기를 하면서 헬스를 병행하면 됩니다. 피지컬 부족하다고 헬스 열심히 해서 벌크업 한 후에 격투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억이든 1원이든 일단 지금 가진 돈으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돈을 굴려봐야 큰 돈도 굴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샌가 목표했던 금액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는 장기간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하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친구님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부분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파이어 운동 열심히 해봅시다.